야, 부분이랑 빛이 파동이야. 우리 문동강이 없냐? 빛이 파동이라고. 자, 병원에 있잖아 비가. 거울에서 빛이라는 파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우고 있잖아. 그래. 뭘로 파동이야? 자, 가자. 자, 그래서 빛의 반사에 의해서 거울면에서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렌즈식까지 이용해서 허초점이 왜 생기는 건지도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다 뒤에 있는 거 푸시고요. 엠블러스라는 글씨가 어떻게 써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써져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전면경을 통해서, 아니 후면경을 통해서 봤을 때 글자가 똑바로 보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면 거울의 성질을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7페이지 왔어요. 자, 177페이지 보시면 177페이지에서는 파동의 세 번째 성질 파동의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굴절에 대한 얘기를 뭘로 하고 있니? 스넬 법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넬 법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굴절율과 그 다음에 상대 굴절율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굴절이라는 성질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입사각, 굴절각, 요걸 무슨각? 반사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되는 반사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굴절각은 어떻습니까? 굴절각은 어때요? 입사각보다 어때야 돼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은 어때요? 커요? 작아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지금은 무슨 매질에서? 빠른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갔어요? 느린 매질로 갔죠. 빠른 매질에서 생기는 각도가 무조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입사각이 얼마냐면 40도니까 반사각도 40도겠죠. 이럴 때 굴절각이 20도가 나왔다고 치자. 근데 내가 입사각을 크게 했어요. 60도로. 그럼 반사각 60도 되겠죠? 그럼 굴절각은 이거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언제나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고 됐어? 반사각도 커지고 다 커져요. 알겠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거꾸로 쏘면 어떻게 돼? 거꾸로 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물속에서 어디로 쏘는 거야? 공기 중으로 쏠게. 이럴 수 있잖아. 됐어? 그럼 물에서 일부는 반사돼서 갈 거고, 됐죠? 공기 중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그렇다면 물속에서 생긴 이 각도가 무슨 각이 돼요? 입사각이 되고, 이 각도가 무슨 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굴절각이 되는 거죠. 되겠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의 크기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각도는 항상 굴절각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어느 매질로 가느냐에 따라 각도의 크기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갔기 때문에 공기가 더 빠른 매질이기 때문에 빠른 매질에 생기는 각도는 반드시 큽니다. 알겠어? 이런 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때 입사각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이걸 얼마로 할까요? 45도로 할까요? 그러면 이거 얼마 됩니까? 이 얼마 됩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얘가 45도가 되는 순간 굴절각이 어떻게 됩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우리 뭐라 그러니? 그렇죠.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각도를 우리는 한계가 임계각이라고 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항상 그렇죠. 입사각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 같이 커져요. 예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해서 46도가 되게끔 하면
굴절각은 90도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도보다 더 커지니까 물 속으로 빛이 들어오겠죠. 알겠어? 이걸 뭐라 그러지? 네, 이걸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보인다. 이 상태를 전반사라고 해요. 그러면 입사각일 때 현상도 전반사라고 하니? 이때도 전반사니? 아니죠. 됐어? 네. 그래서 입사각보다 커진 순간부터가 전반사인 거고요. 입사각일 때는 전반사가 아직 안 일어났을 때. 그래서 전반사는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빛이 갈 때 일어나는 현상. 자, 그랬을 때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입사각이 46도니까 반사각도 똑같이 46도가 되겠죠. 입사각이 46도니까 이때 생기는 반사각이 언제나 입사각이랑 같아야 되니까 46도의 반사각이 생겨. 이때 굴절감 몇 도가 된다고요? 굴절감 몇 도가 돼요? 죽여버린다 진짜. 입사각이 46이야. 반사각 46이야. 전반사 일어났어. 굴절감 몇 도야? 아 46이. 이거 46이죠. 됐어. 얘가 수면 속으로 들어와서 전반사가 되는 순간 반사광선하고 굴절광선이 나뉠 수 없다. 이게 두 개가 다 반사광선의 합체해서 하나의 광선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굴절광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지 않고 전부 다 반사광선이랑 합체가 돼서 전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전반사 될 때 1번 매질에서 됐어.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가 돼요. 전반사가 될 때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쌓인 공기 중에서의 각도 분해, 쌓인 물속에서의 각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절대 굴절율 N 물 분해 N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 임계각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고 하면 임계각도에서는 물에서의 각도가 임계각도예요. 됐어. 그리고 공기 중에서의 각도가 얼마예요? 90도예요. 영호야. 맞아. 사인 90이 얼마니? 1이잖아요. 그럼 이게 1이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임계각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됐죠? N 물의 절대 굴절율에다가 쌓인 물에서의 임계각도를 곱한 값이 그래서 공기의 절대 굴절율이랑 같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죠. 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전반사를 이용한 게 뭐예요? 전반사 이용한 게 뭐 있어요? 전선. 네? 전선은 전반사가 아니잖아요. 전반사를 이용한 게 뭐 있죠? 광섬유. 광섬유. 그래서 광섬유는요 두 개의 성질이 다른 데서 매질을 이런 식으로 접촉시켜 놓은 아이가 바로 광섬유예요. 그 중에서 안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코어 또는 속유리, 밖에 있는 유리를 클레딩 또는 이걸 뭐라 그래요? 건유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파동을 어디다 씁니까? 빛을 어디서 써요? 속유리에다가 쏴요. 그래서 속유리에서 쏘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반사가 일어나서 밖으로 소실돼서 나가는 애 없이 모두 다 반사가 돼서 이렇게 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전선은요 이런 전반사가 안 일어나서 구리선을 통해서 통신을 할 때는요 여기서 쏘면 이렇게 되면서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나가고 일부는 반사되고 여기서도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고 일부는 반사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일부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도착했을 때 에너지가 100% 다 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속도, 그 소리 같은 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또 빠져나가는 이 부분에 있는 파동을 잡아내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도청할 수 있어요. 도감차.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게 광섬유다. 알겠어? 그래서 광섬유는 안에 있는 아이가 느린 매질, 다시 말할까요? 굴절율이 큰 매질. 그래서 밖에 있는 아이가 빠른 매질, 굴절율이 작은 매질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때 빛을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만들어서 쏘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감청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만든 게 광섬유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렌즈가 별도로 나왔는데 아까 우리 거울에서 했으니까 별도로 안 할게요. 됐죠? 그러면 눈 초점.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안경. 네, 안경에서 눈의 시력을 교정하는 거. 그래서 안경 이용하는 거죠. 그럼 눈에는 무슨 눈이야? 우리 근시죠. 자, 근시라고 하는 거 나온 김에 그냥 다 해요. 여러분들의 눈의 구조요. 여러분들의 눈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누구니? 얘가 각막, 이게 수정체. 됐어? 이게 뭐냐? 가장 바깥쪽 껍질. 뒤에 껍질 3겹 있어. 공막. 네, 라고 하는데 가장 바깥쪽 껍질이 눈을 보호하는 공막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맥락막. 이게 맥락막. 어떤 역할을 해요? 껌껌하게 하는. 어둠 상자. 그래서 빛이 상이 맺힐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얘가 누구예요? 망막. 망막이에요. 망막에 상이 맺히죠. 여기에 상이 맺히는 이유가 시신경. 시신경과 연결된 시각세포. 시신경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시각세포죠. 그래서 시각세포의 종류. 원주 간산 막대. 네, 선생님은 원주 간산이 세상이에요. 와. 막대세포하고 뭐가 있어요? 원뿔세포.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쓰는 단어대로 하세요. 원뿔세포하고 막대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을 자극하는 빛의 세기가 다른 거죠. 빛이 약할 때 흥분하는 게 뭐예요? 막대. 네, 막대세포는 빛이 약할 때 흥분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뭐만 감지한다? 명암만 감지한다. 그래서 원뿔세포는 빛이 강할 때 흥분하는 거고요. 얘는 명암하고요. 뭐까지 구분할 수 있다? 색까지 구분하는데 그 색을 구분하는 원뿔세포에 뭐가 있다? RGB가 있다. 됐어. 나 물어볼게. 빛의 합성과 색의 합성은 다르게 일어나. 왜? 원리가 달라. 원리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색하고요 초록색이 같이 눈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요? 노란색으로 왜 보일까요? 둘 다 자극이 둘 다 자극돼서 그래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빨간색의 긴 파장과 초록색의 짧은 파장이 합쳐서 그거의 중간 파장이 되는 거예요. 를 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래서 합성이 조용히 그래서 합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합성돼도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지금 세계 합성이잖아. 아니 빛의 합성 따로따로 존재하죠. 소리야. 합성이라고 두 개가 만나서 파장의 길이가 중간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 개가 동시에 흥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다. 예. 아 이렇게 얘기해서 틀렸다고요? 어디에서? 이노세한테 옛날 저기 때 두 개가 다 흥분한다라고 하는 게 파장의 길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거기가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 여기에 정확하게 잘 써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에 있냐면 188페이지 오세요. 188페이지 이쪽 어디에 있을 거예요? 네, 왼쪽에. 어디 있어요?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어디 있죠? 맨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맨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에 있대요. 무지개 밑에? 네. 네. 그걸 두 개가 동시에 흥분한다라고 해요.
진짜 완전 몰랐어요. 지금 알게 됐죠. 됐죠? 네, 그래서 파장의 길이에 변화가 생기는 걸 두 개가 동시에 흥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세개 합성은 뭐예요?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들을 잘 썼나요?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시면 아 이랬네 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책에 비해서 잘 면접용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구석구석 잘 읽어보시면 되고. 흡수하는 게 많아요. 어? 흡수하는 게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가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파장의 길이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흥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개 합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그것과 같은 색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흡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뭐를 얘기할까? 노란빛하고 무슨 색이 있냐면 나 잘 모르거든. 청록색인가? 마젠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청록색. 저번에 애들한테 쑥색이라고 했다가 막 무시당해서 뭐? 나 쑥색인데. 자, 노란색으로 꼬맹아 뭐하고 뭐를 반사하냐? 빨강과 초록이야? 맞아? 네네네네. 청록색은요? 초록이랑 파랑이랑 초록과 파랑이야? 그러면은 빛이 그래서 물감을 섞으면 거기서 반사될 때 공통으로 반사되는 색깔을 보이는 거예요. 네. 알겠어? 공통으로 반사되는 색깔로 보이는 거야. 근데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공통되게 반사하는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합성하고 물감을 섞었을 때 보이는 거하고 원리가 좀 달라요. 알겠어? 우리가 그냥 똑같이 색으로 보이지만 원리는 좀 달라. 알겠어? 네, 이런 것들도 아니 왜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GB라고 하는 원뿔 세포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알죠? 망막에서 시각 세포가 많은 부분이 있고 망막이지만 상에 맺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억나냐? 네. 맞아요? 오케이. 망막에서 주로 상이 잘 맺히는 부분을 뭐라 그러죠?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은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서가 생물이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물이 병신이에요. 자, 망막 중에서 시세포가 분포하지 않아서 그래서 상에 안 맺히는 곳도 있어요. 거기를 뭐라 그럽니까? 맹점. 네, 맹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몇 학년 때 배워요? 맹점의 위치 확인하는 실험들도 했었어요. 교과서에서. 3학년 때 배우나요? 네, 그래서 이 맹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들도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 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저기서 저 색만한 거 초록색 생각할 거 청록색 이런 거 반사되는 색깔. 그 빛이 아니라 색만 네네, 색. 이건 색. 이건 빛. 그럼 저거 두 개 섞으면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흡수해버려. 공통으로 반사하는 색깔로 내 눈에 보인다. 빛이 비추면은 초록색만 보인다고. 네. 아니 빛이 반사되면서 초록색으로 보인다. 됐어? 그래서 공통으로 반사하는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점점 까만색으로 보인다. 색 물감을 섞을수록. 그런 거. 됐어? 자, 그래서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꼬맹아 봐. 정신 차려. 뭐야? 그 청록색이 이 색깔 아니야? RGB 어. 합성하면 하얀색이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RGB 합성하면 그 중간 파장이 하얀색이 파장이 되는 거예요. 중간색의 파장이 흰색이 되는 거냐고요? 네. RGB를 다 섞으면 중간색의 파장 중간 파장이 그런- 하얀색이 파장이 되는 거기에서는 실제로 RGB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각각이 다 흥분하니까 거기에서 합성이 되는 거죠. 맞아요. 흰색 그렇게 파장.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다 흥분해서. 흰색 파장이 그게 동시에 흥분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으로 봐서 광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 원추 세포는 그 RGB 원추 세포가 있어가지고 네. 각각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RGB 아이들이 각각 받아들이는데 걔네들이 이제 빛이 들어올 때 파장의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의 길이가 바뀌니까 그 중간 파장을 인지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네, 네. 들어오고 나서요. 네. 아니 들어오면서 파장에 간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서. 그럼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따로 들어와도 노란색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따로 들어오면 감각하는 시간이 다른데? 네. 감각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게 따로 다른데? 들어온다는 게 시간이 따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합성이 안 돼서 들어와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합성이 안 돼서 들어와요는 뭐야? 그러니까 그 노란색 파장으로 안 들어오고 각각 들어가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누가 들어와? 빨간색이랑 초록색.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각각 들어와서 노란색이 돼요. 네, 근데요. 노란색으로 근데 보여요. 왜 합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걔가 노란색이 될 때 각각 들어온다는 건 빨간색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초록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동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동시에 들어올 때 간섭이 일어나서 파장의 길이가 변한다고요. 근데 그 간섭이 그걸 간섭. 간섭이 안 일어나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필터링을 해? 레이저 그러면 하나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레이저 같은 걸로 하면 되게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소화시켜 볼게요. 그래서 되게 얇은 그러니까 빛 나오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 광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음. 따로따로 쏘면 네, 그 각각 분분해가지고 네. 그 인식하는 건데 그건 빛이 합성이 안 일어나잖아요.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부위별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같은 지점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란색으로 실제로 빛이 노란색 파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란색 파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노란색 파장을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아. 거죠. 잘못이라고. 노란색 빛 파장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노란색 아. 파장의 길이를 보인다. 그렇죠. 야, 파동에 독립성이 있는데 어떻게 노란색이 돼? 그래서 많이 야, 너네는- 들었습니다. 너네는 공부를 따로따로 하는 거야? 뒷단수가 하는 거야? 파동에 독립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빨강이 나 어떻게 얘기했는데? 아니 저희는 빨강이랑 저희가 잘못된 제대로 얘기해서 노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강이랑 초록이랑 합쳐서 갑자기 노란색이 파동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파동의 독립성은 없는 거야? 그런 얘기야.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제가 잘못 설명한 건 없어요? 인지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아,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데 눈은 수정체 그 자체가 무슨 렌즈? 볼록 렌즈. 그러니까 빛을 뭐하는 성질이 있다? 모으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시각세포의 빛이 정확하게 모여야 상이 맺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정체의 두께 조절 능력 그거 누가 가지고 있죠? 이 장난하겠다. 이 개새끼. 선모체 선모체가 잡아당겼다 놨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잡아당겼다 놨다 하면서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통해서 원근 조절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지면 탄성이 떨어지면 그걸 잘 못하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가 정상인보다 얇아지거나 두꺼워지면 눈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망막보다 됐어. 앞에 맺혀요. 근데 수정체가 너무 모여졌기 때문이야. 두꺼워. 두꺼워졌기 때문에 난 너 되게 과학 잘하는 줄 알았어. 좀 잘해.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아니 지금도 너보다는 잘해.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제 생각보다 잘하긴 해. 아니 그냥 그래 그렇다고 쳐. 잘했던 걸로 하자. 근데 못 봤으니까. 자, 그래서 상이 앞에 맺혀요. 상이 앞에 맺히면 어디만 잘 보여요? 어디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어디에 있는 물체는 안 보여?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걸 보지 내가 뒤에 있는 걸 보니 개새끼야. 멀리 있는 건잘 보여. 앞뒤에 해서 누가 멀리를 가까이 멀리 열리는 큰일 났네. 뒤는 여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언어도 잘 들으세요. 그 단어로 표현하세요. 되죠?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가까울 근자 써서 근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얘를 됐어 뒤로 밀어줄 수 있는 렌즈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못 쓰는다. 우리 오목 렌즈 써서 한 번 빛을 퍼뜨렸다가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 근시는 후천적 근시예요. 우리처럼. 근데 선천적 근시도 있죠. 어떻게 생기나요? 이게 짧아요. 맞아요. 짧은 게 아니고 뭐예요? 커요. 그래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선천적으로 큰 애가 있죠. 그래서 수정체는 똑같이 정상이라도 망막까지 상을 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넓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선천적 근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후천적 근시와 선천적 근시의 차이점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렇게 해서 빛이 쭉 가서 뇌에 상이 맺히는 거죠. 우리 오감은 다 무슨 뇌? 오감의 정보는 다 어디로 가니? 네네. 대뇌로 가죠. 그래서 오감의 정보를 분석하는 대뇌의 부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이거를 감각력. 맞아. 네. 운동, 근육을 움직이게끔 명령 내리는 부분을 뭐라 그러니? 운동력.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을 뭐라 그러니? 기억, 사고. 아 뭐? 그 뭐라 그래? 연합력. 됐어.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대뇌. 알겠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대뇌의 신경이 똑바로 나오지 않고 뭐 한다? 교차되어 나온다. 알겠어? 하는 김에 아는 데까지 가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소리라서. 우리 신경이야. 신경을 구성하는 기본단위 뭐다? 뉴런이다. 뉴런의 종류. 세 가지? 네, 세 가지? 감각 운동. 그렇죠. 감각 뉴런, 운동 뉴런, 뭐가 있어요? 연합 뉴런 이렇게 되어 있죠. 됐어. 얘네들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 한다? 말초신경이라고 한다. 얘 뭐라 한다? 중추신경이라고 한다. 말초신경에 뭐뭐 있다? 체성신경이랑 자율신경이 맞아요. 말초신경에는요, 채성신경하고 뭐가 있다?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말초신경을 나눈다? 뭐하고 뭘로 나눌 수가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눈다. 진짜 왜? 아무 말 하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무 말 하기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 어디 있어? 중추신경에 뇌와 뭐 있다? 척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 그러한 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 됐어. 하긴 뭐이씨 개새끼. 자, 왜? 뉴런도 이 자체가 하나의 세포. 맞아요. 뉴런은 하나의 세포예요. 그 중에서 핵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부분을 뭐라 그래요? 신경을 사는 그렇죠. 얘가 신경 세포제예요. 그 다음에 위에 뼈도 튀어나오네. 쩍딱들. 지랄한다 이 개새끼야. 이게 축삭이야? 바지. 가지들. 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돌기가 많 아니 돌기가 맞지. 야 대가리에 있는 게 가지돌기 아니야? 아 맞습니다. 가지돌기예요. 좀 가지라고 했었는데. 오늘 병선생님 오시라고 그래? 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요. 바지가 그럴 때가 이게 가지 모양으로 생겨서 가지돌기야. 진짜로. 네 여기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가지처럼 생겼어요.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이름이 가지돌기야. 박태망. 병신. 가지돌기. 얘 무슨 돌기? 축삭돌기. 근데 이름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는 짓이 달라서야. 그래서 무슨 짓에? 전달. 누가 전달? 축삭. 축삭돌기는 그 다음 뉴런한테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전달을 못하는 거지. 이유가 뭐야? 방향. 화학 물질을 내보내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어디에만 있니? 축삭돌기에만 화학물질이 있고 가지돌기는 없기 때문에 자극을 전달할 수 없지.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 그러니? 시냅스. 시냅스. 이 시냅스의 화학물질 우리가 먹는 약물이 자극돼서 그 자극한 정도에 따라 진정제, 각성제 그래서 흥분제로 나뉘어지는 거지. 알겠냐? 그래서 야, 쟤 나도 공부하게. 뉴런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걸 뭐라 그러니? 전도.
뉴런 하나 안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자극을 건네주는 걸 뭐라 그러니? 전달. 됐어. 전도는 뭘로 일어나니? 전기식. 됐어. 네. 그 다음에 전달은 뭘로 일어나니? 화학물질. 그래서 전기신호와 화학물질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신경계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자극을 줘. 그러면 자극이 이동하는 방향은? 아래쪽. 모든 방향. 개새끼들아. 모든 방향으로 가지. 근데 여기서 뱉어내지 못하니까 못 가는 것 뿐이잖아! 아하. 죽여버려. 그죠? 여기에 펌프, 알지? 통로 이런 구조들은 너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뉴런에 전달되는 속도. 뉴런에도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 무슨 뉴런 무슨 뉴런이니? 민문이가 아닌데 민문. 말이 집이야. 우리 한병우 선생님 요즘에 뭐 하시니? 수업 시간에 뭐 하시니 한병우 선생님? 수업하세요. 무슨 수업을 하는데 애가 민머니가 나오니?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안 물어봐. 아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큰일 났지.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집 뉴런이 있고 민마리집 뉴런이 있죠? 대부분 여러 뉴런은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죠? 됐어. 네. 말초신경들이 마리집 뉴런으로 대부분 되어 있죠? 알고 있죠? 네. 어떤 뉴런이 자극 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말이지. 마리집이 더 빠른 이유가 뭐예요? 고약전도. 도약전도 하기 때문이고요. 마리집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절연체. 됐어. 그래서 전기가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통통 튀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납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천은서 지금 공부하는데요? 저 개새끼? 와.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요? 저 새끼? 와. 알겠죠? 자, 그래서 뉴런에서 전달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뉴런에서 전달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마리집의 유무예요. 그리고 축삭돌기의 두께요. 축삭돌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훨씬 전달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저항이 적어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호르몬 이름은 몰라요. 맨 마지막에 있는 호르몬에 화학물질 전달하는 호르몬이 아세틸콜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러면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1차 됐다 생각하고 2차 할 때 이런 단어들이 다 튀어나오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 튀어나오면 돼요. 진안 물어봐요? 네? 진짜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 어려운 단어 얘기해서. 아, 2차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니라 하이스트에서 실제 연습할 때. 하이스트에서 지금부터 하는 세미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 하이스트에서 추가질이 아니에요. 아, 하이스트에서는 추가 질문 해요. 와, 씨가 추가 질문 안 하면 난 좋아. 교육처럼 앉아있으면 돼. 근데 그럼 너네 무슨 공부를 할 거야? 우리는 추가 질문을 하지만 학교 가면 추가 질문 거의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 들고 와서 설명해봐. 그럼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꼴리는 대로 다 하고 나오면 돼. 어려운데요?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할 수 있을까? 거기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아니 거죠? 추가 질문할 아, 부담을 미리.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에서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주입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학교에서도 추가 질문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면접 봤는데 원래 추가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그렇지. 진현이는 왜? 선생님 이거 불법인데요. 다른 애한테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그래 너무 오지 마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대부분은 안 하세요. 대부분은 안 하시고 가끔 가다가 이제 착한 선생님들은 애가 답이 틀리면 힌트를 주시는 분은 계셔요. 힌트를 주시는 분들은 계셔요. 그거 다시 한번 풀어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다시 설명해봐 라고 한다든가 힌트를 주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대부분 추가 질문을 할 시간도 없지만 하지 잘 안 하세요. 근데 하이스트에서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 인성이 원래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인성을 키우라고 추가 질문을 하죠. 선생님, 네? 나쁜 선생님 중에서 나쁜 선생님 중에서 그게 좀 낚시형으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나쁜 선생님은 심원장님이에요. 너가 나쁜 거예요. 뭐라고? 낚시형으로 어. 그 다 맞았는데 한 번도 그런 아 거 그런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아, 그런 선생님들은 안 계시는데 자기가 답을 잘못 알고 우기는 선생님 계세요. 작년에 당했잖아요. 어떤 애가 자소서를 맞게 썼어요. 근데 그 자소서가 틀렸다고 계속 뭐라고 하는 그럼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걔 떨어졌어요. 와 어떻게 말해요? 그런 하기 못한댔잖아 소연 쌤이. 아 그냥 뭐 항의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면접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제가 맞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이제 불우한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우한 경우였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수학 하나를 자소서 써봤는데 맞게 썼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 웬만한 스카이 다 나온 선생님들이잖아요. 수학과 전공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만 아니고 여러 선생님이 검증을 했어요. 당연히 맞아서 이제 썼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면접 갔는데 이거 틀렸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검사를 했죠. 틀린 게 없거든요. 근데 계속 틀렸다고 우기더래요. 그래서 아이는 멘붕 와서 대답을 그 다음에 못하고. 근데 뭐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약간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게 맞다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은 되게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 떨어지. 그래서 걔는 떨어졌어요. 쌤. 저도 그 청소년 코스모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에 대해서? 청소년 코스모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코스모스 청소년파? 근데 쌤이 계속 원본 코스모스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아 근데 선생님도 청소년 코스모스는 못 읽었어요. 원본만 읽었어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때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개정판 네, 이게 그렇게 계속 말했는데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원래 거도 알아주지. 이게 자기가 말했는데 안 했는데 딱 그걸 내가 뭐 원래 거랑 제가 쓴 거랑 비교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원본 코스모스가 관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원본밖에 안 읽어가지고 그러죠. 면접관도 원본밖에 안 읽고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줄거리가 뭐냐고 계속 말했어요. 나중에 합격하면 책을 하나 사드려.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개정판을 안 읽어서 개정판에는 내용이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원본 읽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더럽게 더워가지고. 토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요.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예에서 제가 이제 안경을 얘기해서 글이 갔던 건데요. 그거 말고 이제 교과서에는 굴절 현상이 뭐 나와요? 다리가 짧아 물속에 보이는. 맞아요. 네 다리 원래 짧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실제보다 다리가 짧아 보이는 현상. 맞아요. 네. 자, 물고기가 떠 보이는 현상. 됐어. 수영장의 바닥이 얇아 보이는 현상, 얕아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고 대표적인 게 한여름의 도로에서 보이는 아지랭이 현상. 맞아요. 신기루. 알죠? 이런 것들이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굴절이고요. 그 다음에 파동에서 나오는 파동의 독립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회절. 회절이 뭐야? 회절도 사실은 굴절이지. 됐어요. 네. 근데 굴절과 다른 거는 다른 매질에서 속도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건 굴절인데요. 회절은 뭐예요? 장애물을 피해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진행하는 경로가 바뀌는 걸 회절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절은 어떨수록 잘 일어나요? 좁을수록. 네. 자, 방해물의 간격이 뭐할수록 좁을수록 잘 일어나고요. 하나 더. 파장이 뭐할수록 길수록 잘 일어나죠. 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회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회절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굴에 갇혔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동굴에 갇혀서 막 울고 있어요. 알아? 잠깐 있어봐. 어떻게든 몸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자,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은서 엄마가 이 새끼 어딨어? 라고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그러면 소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들어와서 뭡니까? 회전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매하니까 지겠죠. 근데 빛은요. 소리에 비해서 파장이 짧으니까 회전을 적게 해서 빛이 이만큼만 들어오겠죠.
됐어요. 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은서 서 있고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새끼 그럼 소리가 들려요. 됐어. 왜? 소리는 회절을 많이 하니까. 됐어. 근데 선생님 얼굴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여기서 회절을 할 때 은서가 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죠. 됐어. 네, 그래서 소리는 잘 퍼져나가지만 빛이 잘 퍼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회절 파장의 길이 차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러한 회절들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해요? 간섭 만들어내는 거죠. 되겠죠? 그 간섭할 때 우리가 하이언스의 원리 이용하시는 것도 알고 있죠? 맞아요? 하죠? 네, 그래서 간섭이 일어날 때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 안 나오겠지만 그런 간섭들이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 색수차가 대표적인 회절이죠. 네. 맞아요? 네. 알고 있어? 네. 네. 뭐야? 말을 해. 이상한 생각했어요. 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재미없어. 밤에 재밌어. 아니 맞잖아 없어. 자, 이상한 생각을 할 군대가 어디 있었어요?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자, 이렇게 굴절이나 회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너네 알아? 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노을 져요? 대기가 있고 산란. 산란. 맞아. 그래서 하늘의 색깔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산란.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건데요.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이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특정한 파장들을 뱉어내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지금 지구에 있는 공기들이 주로 뱉어내는 빛들이 산란하는데 주로 무슨 색깔을 뱉어내니? 파란색 쪽의 계열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빛의 산란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는 똑같은 공기지만 하늘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노을져 보이는 이유. 먼지. 지랄. 대기가 해가 뜰 때하고 해가 질 때는 반드시 먼지 있어?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해. 얘는 어느 부분이 영특했던 거야? 화학의 지학생이 먼지라고 하셔서 먼지 때문에 산란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노을이 진다고? 대기는 있어요. 대기 두께. 아니 근데 지학생 설명할 때 수증기랑 뭔지 둘다 설명해. 수증기는 그러니까 수증기가 산란을 많이 시키는 것도 맞는데요.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실제로 닥쳐봐! 세정이요. 먼저 불. 진절머리가. 아 승나. 내 목소리 지금 우와! 우리 집에 가서 준기 너 한여사한테 이럴 거야. 맴매가 주시라고. 아니에요. 자, 낮에는 빛이 이렇게 오죠.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는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오죠. 그러면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길어지죠. 예. 그 중에서 먼저 파란색 계열은 이미 산란돼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산란하는 무슨 빛들? 빨간 빛들이 남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산란을 하는데 산란이 짧게 일어날 때는 그래서 파란색 빛들이 강하게 보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요.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는 대기를 통과해 오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산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먼저 산란한 빛들은 이미 그래서 없어지고 나중에 산란한 빨간색 빛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 개기 월식 때 달이 안 보이니? 잘 보여요. 잘은 아니고. 레드문을 보여요. 네. 그죠? 네, 그것도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길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얘기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INI는 사실은 만들 때 되게 신경 써서 만든 책이에요. 오답은 많지만 내용은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왔네요. 201페이지. 뭐죠?
맨날 묻는 거 빛과 소리를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둘 다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파동인데 성격이 전혀 다른 파동이란 말이죠. 자, 빛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빛 탄성파고 소리는 탄성파잖아요. 그리고 소리는 종파이고 빛은 행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애들 중에 우리는 대부분 파동 그러면 빛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 게 지금까지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동의 대표적인 또 다른 아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자.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소리의 3요소 이거죠. 소리의 3요소 이게 진포, 소리의 3요소를 진폭이라고. 크기, 크기, 높낮이, 머리 걸쳐서 대답하자 좀. 핵이 높낮이 맵시 자, 소리의 3요소가 뭡니까? 세기, 높이. 됐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맵시. 자, 얘네들을 결정하는 파동의 5요소가 뭘까? 이 얘기죠. 아, 큰일 났다 진짜. 세기는 뭐가? 네, 이거는 진폭이. 됐어. 네, 그리고 단위가 뭐예요? 데시벨. 기억나니? 0데시벨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개새끼 지랄하지 말고 0데시벨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맞다고요. 그리고 10데시벨, 20데시벨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 10배 큰 소리.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 20배 100배 큰 소리. 10의 2승이요. 10의 1승이요. 10의 0승이요. 그래서 이거 1이라는 뜻이잖아. 아 시댁 그렇게 왜? 이건 중학교 공부할 때도 했던 건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0데시벨이에요. 아니에요가 왜 나와요 그 순간. 와. 그래서 데시벨이 우리나라 소음 측정하는 단위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10데시벨이 10배 큰 거고 20데시벨이 20배 큰 게 아니고 100배 큰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진동수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진동수 범위가 얼마예요? 20에서 2만 20에서 2만 헤르츠. 그래서 이거보다 진동수가 작은 걸 저주파. 그래서 이거보다 진동수가 큰 걸 고주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뭐요? 고음이요. 진동수가 작을수록 뭐요? 저음이요. 자, 근데 소리를 듣는 기관이 어디예요? 귀예요 귀에 누구? 귀요. 이거는 너무 네. 소리를 감지하는 곳이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죠. 그 달팽이관에 뭐가 있어요? 청각세포 있죠. 그 청각세포에서 청신경을 통해서 대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달팽이관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초입 부분의 달팽이관의 구조와 그래서 중간 끝부분의 달팽이관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진동을 할 때 진동 정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탄성이 달라. 앞부분이 뭐야? 고음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고음을 감지하는 아이가 탄력이 가장 뭐 할까요? 탄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진동하다 보니까 쉽게 뭐하니? 늘어져.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고음 감지력이 떨어진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네. 얘기 들었어요? 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청력이 떨어지는데 뭐부터 떨어져요? 고음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네 라고 하면서 병구쌤한테 귀의 구조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저한테 질문해보세요. 혹시나 생물에서 가리키거나 다르면 얘기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생물은 이래요.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있어요. 야, 내가 없어. 아니 없지 않아요 없어. 아니 그 나이 든 건 빼고는 다 그런 거죠 안 했다고. 나이 든 건 뭐야? 나이 들면 고음부터 없어진다 이거는. 이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는 조심져. 야, 나이 들면 고음이 저하되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따로 있어서 그걸 이용한 게 피리 부는 사나이의 집단 유괴 사건인 거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그렇겠냐?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애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걸 이용해서 만든 소설인 거잖아요. 오. 그 아이들만 듣는 음파를 가지고 연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따라간 거죠. 진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 아니요. 소설이잖아요. 소설. 최초 집단 유괴를 소설로 다룬 게 피리 부는 사나이고 그 사나이가 분 주파수가 청소년들만 감지하는 주파수로 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못 따라간 거잖아요. 애들만 거는 최면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아 뭐라도 내용이 원인과 결과가 들어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들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럼 따라가는 건 어떻게 따라가요? 걸어서. 그게 그렇지. 그래서 거기 다리 다친 애가 못 따라갔잖아. 왜 따라가? 어? 최면이 걸려서 아, 그 소리로 최면을 거는 거잖아요. 안 걸어봤어. 닥쳐. 자, 작년 상산 문제가 이걸로 나왔죠. 맵시. 맵시가 뭐에 의해 결정돼요? 파열. 작년 상산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악기의 종류가 다 다른데 같은 음을 낸다. 소리가 같니다니 다르죠. 뭐가 달라요? 파형이 달라, 맵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악기하는지 피아노로 연주하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파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의 3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요번에 자소서례 중에서 물질에 따라 파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쓸 애도 있어요. 그런 거 분석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지 마. 네, 말해. 파형이 다르면은 네. 결국 순간순간에는 높낮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높낮이라고 하는 건 파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작은 흐름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루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파형, 떨림이 다르고요. 이게요, 후천적으로 여기 성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 성대가 폐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걔 자소 쓰면서 저도 이제 저는 생물 쪽에 관심이 없는데 걔가 이번에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쓰면서 선생님도 이제 같이 성대를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대 구조가 폐관 구조래요. 폐관이 뭔지 알죠? 열린 건 닫힌 건. 그 폐관에서 공명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대가 그 폐관을 이제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두리번거리는 건데? 아니 그냥 드리는 거. 아니, 왜냐면 제가 생물 쪽에서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혹시 오류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생물을 못하는데 네가 두리번거려서 내가 당황했어. 저 새끼가 뭐 아는 게 있나? 그래서 우리 성대가 이제 폐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하고 막 공부하면서 봤었는데 그랬을 때 이 성대의 두께 그래서 그리고 이 목적 이 구조에 따라서 사람마다 맵시를 다르게 진동시켜 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음성 분석 학자라는 게 되고 싶다고 이제 쓴 거거든요, 걔는. 근데 그 음성 분석하는 기술이라는 게 대단해서 그 사람마다 소리했을 때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출생, 나이, 성별, 그래서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온대요. 알 수 있어요. 교육 정도까지. 네네네. 그래서 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지문처럼 많이 분석해내요. 그래서 음성학자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쓴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의 취약계층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우리는 이제 페이스 아이디 쓰는데 그 사람들은 페이스 아이디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분석해서 그 사람 목소리라는 걸 확인해서 이제 잠금이 해지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새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 음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이제 이걸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쓴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소리의 3요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러한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파동에다가 집어넣어서 똑같이요. 그래서 반사, 불절, 회절 이런 것들 다 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뭐야? 도플러 효과야. 그래서 도플러 효과야.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니? 실제로 파동에서 가장 고유한 건 뭐야? 진동수야. 그러니까 우리 채민이가 아무리 이뻐지려고 2천만 원 들여서 전신 성형을 해도 예뻐는 져. 왜? 예뻐는 져. 근데 아무리 예뻐져도 제가 가지고 있는 DNA, 지문 이런 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죠. 파동에서 아무리 반사나 굴절을 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니? 진동수거든요. 됐죠? 그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데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변한 게 아니고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편의현상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들은 얘기야 안 들은 얘기야? 그거에 따라서 수업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도플러 효과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됐어. 도플러 효과는 실제로 진동수가 바뀌는 거니? 아니요. 아니죠.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진동수가 바뀌어서 진동수가 짧아지거나 진동수가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편의 현상이라고 하고요.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청색편의. 죽여. 진동수가 작아지는 현상, 이거 뭐라 그러니? 적색편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색편의를 이용해서 우리 적색편의와 청색편의를 이용한 사람이 누구니? 허블. 그냥 허블이야. 물론은 뭐야? 다시 잘못. 허블이야. 허블이 저 편의 현상을 이용해서 뭘 증명했니? 우주 팽창. 그렇죠. 우주 증명. 화장실에서 나온 빛. 네? 아니 죄송해요. 그냥 말 군데군데 하지 말고 그냥 다 해봐. 아, 자꾸 알아들으려고 내가 집중하잖아.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씨, 맨날 궁금하고 이씨. 뭐? 그러니까 그 진동수가 바뀌어진 것 빛에서는 바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바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근데 그 관측될 때 관측될 때 진동수가 다르게 측정이 돼요. 됐어?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게 실제로 그 빛을 내는 물체, 그 물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걸 관측하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진짜로 진동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증명해줬죠? 네. 네. 그럼 이제 얘기해봐. 어차피 그 빛은 보는 거에서 상대 속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대 속도가 광속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광속은 불변하는데 그건 이제 진공에서만 그렇지 그렇지 않고 공기 중에 온다든가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가올 때잖아요. 그 매질이랑 상관없잖아요.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성, 그러니까 네. 행성이 다가갈 때 네네네네네. 소리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매질이 바뀔 때. 아, 그때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는 상대 속도가 느껴지는 건 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광속의 변화 때문은 아니고요. 나 때문에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럼 도플러를 어떻게 증명해 드렸는데요? 도플러 효과를 상대 속도로 증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소리 때는 그렇게 했죠. 소리 때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움직일 때는요. 이 아이의 속력의 변화, 이제 광속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광속에서의 그 아이는 변하지 않는데 속력이 더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때 파장의 길이의 변화 때문이냐 아니면 진동수의 변화 때문이냐 속력은 일정하죠. 그 안에서 뭐가 바뀌느냐 이 얘기. 무슨 말이지? 너네는 광속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때 광속은 일정한데 그 안에서 진동수와 파장은 뭐 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거에 따라 얘가 바뀌겠죠. 되겠니?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진동수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그게 실제로 편의 현상으로 우리가 관측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허블의 우주 팽창인 거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별들의 거리가 다 뭐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어? 무슨 편의가 나타나니? 적색 편의가 나타나죠. 그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요. 원래 스펙트럼에서의 설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이 빨간 쪽이고 이쪽이 파란 쪽이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별들로부터 오는 그래서 파장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얘네들이 다 선이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방향이 빨간색 쪽이면 적색편이고 파란색 쪽이면 청색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똑같이 빨간색 쪽으로 바뀌더라도 그래서 이게 바뀌는 정도가 다르죠. 이게 편의량이라고 해요. 편의량. 이 편의량이 작냐 크냐가 바로 뭡니까?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지를 표현한 게 우리가 뭡니까? 후퇴 속도. 그리고 이쪽이 뭐죠? 별까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이게 우주 팽창을 설명하는 그래프이고요.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허블 상수. 이게 허블 상수죠. 기울기가 허블 상수죠. 이거 왜 1차 함수가 나타나는지 좀 이해가 안 돼. 응? 지역 시간대. 지역 시간대 그렇게 맞다. 아니야. 맨 처음에요. 허블이라는 사람은 우주망원경 만들어 놓고요. 시각 시간대 증명했어. 지금 증명은 그게 아니라 관측으로. 이건 뭐냐면 관측한 결과를 찍어낸 거예요. 실제로 지구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별의 후퇴 속도 그냥 네, 찍어요. 이런 그래서 실제로 별들의 위치를 막 찍어서 그거의 평균값을 연결한 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블 상수는 오차 범위가 있죠.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후퇴 속도는 HR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냐? 라고 하는데 이때 이 허블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가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 라고 하는 우주가 만들어진 시간과 우주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후퇴 속도 알아냈고요. 그럼 별까지의 거리를 뭘로 알아내요? 이건 시험법이죠. 별까지의 거리는 뭘로 알아냅니까? 별까지의 거리를 거리지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주시차와 거리지수죠. 연주시차는 언제 써요? 네, 10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죠. 거리지수는요,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들의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거리지수가 뭐예요? 겉절이죠. 선생님이 이게 겉절이라고 하는데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뺄까. 그래서 그걸 로그치 하나 값이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랬을 때 거리지수가 0인 애를 기준으로 플러스 값인 애도 있고 마이너스인 값도 있죠. 그래서 거리지수가 0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10파섹의 그 별이 있다는 거고 그거보다 큰 플러스가 나오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의 효과는요. 어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앰뷸런스가 이렇게 생겼나요? 앰뷸런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죄송 여기 봐. 앰뷸런스에서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라고 하는 파동의 속력이 V는 F 람다라고 하고 이 소리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가고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앞에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같은 속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랬을 때 A라는 관찰자는 가까워오는 거고 B라는 관찰자는 멀어질 때 그래서 각각 들리는 소리에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높이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애들은 진동수가 커지니까 높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멀어지는 아이는 낮은 소리로 들릴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랬을 때 그렇게 들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증명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F는 뭐예요? V는 F 남다니까 F는 뭐예요? 남다분의 V죠. 됐니? 자, 소리를 내는 음원장치는 가만히 있고 관찰자가 움직이면 변화하는 건 남다니 V니? V죠. 산대 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V인데 이 사람이 오는 속도를 V 다시라고 한다면 V0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때 얘와 얘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네 소리의 속도에서 이 사람의 속도를 빼면 되는 거니까 V 더하기 V0가 되는 거죠.
됐어? 그리고 파장은요. 여기서 유도해보시면 알겠지만 F 뭐예요? F분의 V. F분의 뭐예요? V죠. 됐어? 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새로운 진동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한 거죠. 맞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새로운 진동수 F-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V분의 V 더하기 V0의 원래 진동수 F만큼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이거 N만큼.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게 도플러 효과였죠? 자, 그래서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청색 변이가 일어난다. 됐어? 멀어질 때는 진동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색 변이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뭐. 그래서 지구가 별적으로 공전할 때 청색 편이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요. 이 적색 편이 청색 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구의 공전을 하고 있음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별이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런 거는 지구학생한테 질문하면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상대 속도도 일정하고 파장도 일정하면은 편이가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일정한데? 그냥 상대 속도가 일정하잖아. 빛은 오는 거니까 일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 좀 방향 따라주는 거 아니야? 요거잖아. 근데 여기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빛이 이렇게 오죠. 네. 빛이 이렇게 와서 빛이 오는 속도가 있는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다가가는 거죠. 청색 그래, 편이가 이거는 일어나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편이가 안 일어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저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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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대 속도가 같잖아요. 네? 빛은. 빛이 상대 그러니까 내가 보는 빛은.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청색 편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별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래도 속도는 안 바뀌잖아. 네. 무슨 너무 말이야? 작아서 안 바뀐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또 그거가 빛 속도는 일정한 거 속도. 여러분들이 우주를 완벽한 진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우주는 완벽한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네, 완벽하지 않죠. 그 완벽한 진공이면 편이가 안 생겨요. 광속은 일정하니까 이게 편이가 안 생기냐라고 하면 진공 상태가 되면 편이라고 하는 속도를 변화할 수가 없겠죠. 상대 속도가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우주 안에서도 별들끼리 주고받는 빛의 속도에는 편이가 생겨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행성 우리 지구의 공전 주기를 계산하잖아요. 실제로. 저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써요? 편의 현상이 나타나요. 됐어? 그리고 너네 실제로 대기 중에 왔을 때 빨주노초 가시광선의 속도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어. 이사가 지금은 가장 간단한 것들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실제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 프리즘에서 이렇게 왔을 때 불전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굴절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색깔마다 속력에 차이가 다 있어요. 외지를 들어갈 때. 그래서 굴절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보편적인 것들만 너희한테 지금 얘기한 거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게 되면 아 여기에서의 속력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네들이 나중에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몇 명이 썼잖아요. 가면 이제 이렇게 왜 생기는지 다 알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도 다 생각하게 돼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리를 내는 음원 장치가 움직여요. 음원 장치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음원 장치가 나한테 오잖아. 소리의 속력은 V고 이 음원 장치의 속도가 뭐라고 할까? VS라고 할까? 이렇게 와.
됐어? 이렇게 옮겨. 그럼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뀌는 거. F는 람다분의 V 중에 바뀌는 게 뭐야? 람다요. 네, 파장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소리를 내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파장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고 나서 얘가 쫓아가서 그 다음 소리를 내니까 앞부분은 파장 간격이 뭐하고요? 좁이라고요. 뒷부분은 파장 간격이 뭐여져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 길이가 바뀌어요. 그 파장 길이의 변화 때문에 이사가 살짝 일어나. 파장 길이의 변화 때문에 뭐가 생긴다? 편의가 생겨. 하겠냐?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해봐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F 다시는 뭐였어요? V. 이게 소리 속력이에요. 됐어. 마이너스 플러스 VS 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V0 F.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건 관찰자, 이건 음원 장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가 나타날 정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203페이지 보시면 정상파요. 정상파, 줄에서의 정상파, 열린 관에서의 정상파, 됐어. 닫힌 관에서의 정상파 다 할 수 있죠. 안 해드려도 되죠? 네, 이런 것들은 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주공명 장치로 파자 그 진동수 확인하는 거 알고 있죠? 기주공명 장치, 소리급세.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컵에나 우리 컵에다가 물의 양을 다르게 했을 때 됐어? 네, 온높이가 다른 거. 그 무슨 연주라고 하던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처럼 컵에다가 물 집어넣고 그걸 막 두드려서 연주하는 집단들이 있던데. 무슨 연주라고 하던데. 진짜 오케스트라. 아, 그거. 이름이 뭐였지? 나도 몰라. 그런 거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 가끔가다 유튜브 보니까 그거 이렇게 막 두드려서 막 연주하더라고. 와인잔 어? 와인잔 밴드. 진짜 아니 그 연주하는 그 걸 뭐라고 하더라고. 와인잔. 아, 와인잔 밴드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됐죠? 알겠습니다. 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10분 동안 파동의 파트에 해당되는 거 앞에서부터 빨리 푸세요. 와 같은 소리가 나네. 자, 앞에서부터 쭉 풀어서 그죠? 책을 마무리합니다. 하다가 궁금한 거 손 드시면 그죠? 궁금한 생각 빨리 하셔요. 근데 저희 네. 얘네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